영화 팟캐스트 영화계 85화 시티 오브 갓 편 지금 2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작품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주인공 부스카페는 시타데 데 데우스, 영어로는 시티 오브 갓이라는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에서 소년기를 보냅니다. 이곳은 정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빈민들을 지속적으로 이주시키면서 형성된 판자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부의 통제 바깥에 있는 곳이고 전기, 수도, 치안, 교통 등의 행정적인 기본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마을은 슬럼으로 전락하고 범죄는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갓 넘긴 부스카페의 형조차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갱스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강도도 저지르고 약탈도 하고 마을에 들어온 가스 차량을 탈취하기도 하죠. 이렇게 좌충우돌의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들의 지위를 탐낸 소년 다진유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스카페는 형을 잃게 되죠. 부스카페의 형을 죽인 다진유는 18세에 자신의 이름을 제 뺏겔루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 베네와 함께 시티 오브 갓의 마약 조직들에게 불시의 기술을 가해서 그들을 살해하고 영역을 접수하여 시티 오브 갓의 독재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영역을 뺏기지 않은 것은 베네와 친분이 있었던 세누라라는 마약상인데 쟤는 만족하지 않고 세누라의 영역까지 엿봅니다. 그러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가 되죠. 쟤의 폭주가 심해지자 갱스터 생활의 환멸을 느낀 베네는 자신의 여자친구 안젤리카와 함께 낙향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송 파티를 열죠. 이 자리에서 쟤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세누라의 부하 네진이라는 사람이 쟤를 살해하려다가 실수로 베네를 죽이게 됩니다. 세누라와 쟤 사이를 중재하고 있던 베네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전쟁에 돌입하게 되죠. 근데 이때 쟤가 세누라 패거리를 공격하러 가기 전에 마네 갈리냐라는 예비역 군인과 갈등을 빚습니다. 그는 마네 갈리냐의 애인을 강간하고 그의 가족을 살해하면서 마네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마네는 복수를 위해서 세누라 패거리에 들어가게 되고 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내전이 격화되어서 1년 뒤에는 처음에 왜 갈등이 촉발되었는지 이유조차 잊힌 채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결국 세누라 패거리와 제 패거리 간에는 결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누라 패거리를 이끌던 마네는 죽게 되고 쟤는 경찰에게 체포되지만 경찰을 매수하여 풀려납니다. 하지만 자신의 휘하에 데리고 있던 어린이들에게 총격을 받아서 살해당하죠. 이때에 사진을 신문사에 팔아넘기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주인공 부스카페는 운 좋게 현장을 취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참상을 촬영하고 신문사에 사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신문사에서는 실상과는 달리 크게 축소된 형태의 보도를 내보내게 되고 그저 쟤가 사망했다는 것만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시티 오브 갓은 쟤를 살해한 아이들이 날뛰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아, 길어. 야, 내용 길어. 네. 이야기는. 이렇게 시놉시스가 꽤 길고 몇 마디 문장으로 정리하기 힘든데 영화를 보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쭉쭉 가요. 네. 네, 쭉쭉 가요. 전개되거든요. 애들이 잘 이끌어가요. 서사를 힘있게 끌고 나가기 때문에. 또한 그 영화를 전개하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과거 설명을 위해서 플래시백도 굉장히 스타일 있고 영화 내용을 설명하는데 친절한 요소로 작용을 해서 보는 데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네. 먼저 인물 간의 갈등 구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스카페의 형과 그의 친구들이 주인공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티 오브 갓의 질서가 전복이 되죠. 그러면서 제 뺏게노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쟤와 동맹을 맺은 베네, 그리고 쟤와 적대 관계에 있는 세누라, 그리고 쟤에게 애인을 강간당하고 가족을 잃은 마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촬영하게 되는 부스카페. 이 정도의 인물 구도가 형성이 되죠. 네. 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거는 예. 일단은 실상부터 설명을 해야지 이거를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라고 나는 그냥 감독이 설정을 해놓은 것 같고 전환이 되면서 쟤라는 인물과 베네라는 인물 그 사이의 구도라든가 그런 걸로 갖다가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거 보면서 나쁘지는 않네. 저런 일도 일어날 수는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끄는 것 같아가지고 난 괜찮게 봤어. 그 신문 기자가 되는 친구랑 부스카페랑 쟤 그 둘이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성장 이야기가 흥미로웠던 것 같아. 부스카페의 경우엔 나름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갱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잖아.
근데 반대로 쟤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악랄한 악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인물이 이 상황이고 이런 환경이면은 있을 법해서 굉장히 웃겼고, 성장을 한 다음에 깽에 두목이 된 다음에 벌어들이는 일도 애 같잖아. 그런 게 놀라운 거지. 막상 그쵸. 총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어린아이 이상의 정신세계가 아닌데 두목이 되어 있고 그 도시의 지배자가 되어 있고 와, 이건 실화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 보면서. 그렇죠. 주인공은 물론 부스카페, 내레이션도 부스카페로 돼 있긴 하지만 서사 전개에 있어서 부스카페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맞아. 결국 이 영화의 중심은 쟤가 되는데, 방금 효식이가 말한 것처럼 정말 한심한 인물이잖아요. 유치하고 유치찬란하고 감정적이고 어리고. 좀 그런 것좀 많죠. 근데 이런 인물이 이곳에서는 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생존하기에는 그게 최적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잔혹하고 생각 없고 유치찬란한 게 이 시티 오브 갓에서는 최고의 생존 법칙이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관객들이 보면서 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쟤만 개새끼라고 생각하게 되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인물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쟤와 베네는 대조가 되잖아. 쟤는 피도 눈물도 없고 잔혹하고 무도하고, 베네는 모두가 좋아하고 떠받들어주고 신망을 받는 그런 갱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쟤와 경쟁관계에 있던 세누라는 베네를 죽인 자신의 부하에게 너는 시티 오브 갓에서 제일 멋진 갱을 죽였어 라고 말할 정도죠. 그리고 주인공인 부스카페조차도 불만을 가지지 않고 베네를 따를 정도로 인망을 얻습니다. 근데 사실 베네도 개새끼거든, 똑같이. 쟤와 모든 것을 함께 했잖아. 근데 자기는 여자친구도 생기고 따로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더 이상 갱스터 생활하기도 시물라니까 낙향하려는 뭐 이런 거잖아. 사실 쟤와 베네의 차이는 작다면 작은 거지. 근데 쟤는 모두에게 지탄을 받고 베네는 모두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갱스터 두목이 쟤로 그려졌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베네 같은 인물이 갱스터 두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리고 그랬으면은 이 시티 오브 갓의 사람들은 그럭저럭 만족하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이 점이 꽤 의미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근데 인물 구조 평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이 의도하고자 한 게 실상을 들여다보자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인물 구조도 나는 고만고만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나도 명주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인데, 사실 이 인물들이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이 인물들이 없다면 이야기 서사가 진행이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네. 굳이 이 인물들을 가지고 서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브라질 현재의 사정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엿볼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매력적인 것 같아. 네. 만약에 덴젤 워싱턴이라든가 사무엘 잭슨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넣었으면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캐릭터 더 살리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된 대로 이 영화에서 인물들의 특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네드라고 생각합니다. 네드.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 정의를 위해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네드는. 그쵸. 예, 자신의 애인을 쟤에게 강간당하고, 그렇지. 가족들도 살해가 되죠. 그쵸. 그래서 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갱스터를 이 마을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치. 근데 이 인물도 결국은 다를 바 없이 흘러간다는 점이 재밌죠. 그렇죠.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이 네드를 죽이는 꼬마 같은 경우도 감독이 굉장한 비중을 할애해서 카메라를 잡아줍니다. 맞아요. 네드가 은행에 강도질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 경비원으로 있던 아버지가 죽게 되고 자신은 그 옆에서 그 모든 것을 보죠. 네. 그리고서 네드를 죽이기 위해서 제 패거리에 들어가고, 결국 결전 과정에서 자신은 총을 맞게 되고 그것을 네드가 돌보기 위해 오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네드를 죽이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그때 카메라는 플래시백으로 아버지가 죽던 순간을 다시 보여주기도 하고, 이 소년의 얼굴을 강렬하게 잡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 소년의 비중을 할애합니다.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 이 소년도 네드도 쟤도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인격을 가졌고 무슨 개성을 가졌든 이 시티 오브 갓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게 되고 어떤 목표를 가졌든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점에서 시티 오브 갓의 인물들, 굉장히 다양하고 서로 구별될 수 있는 인물들이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똑같이 평면적인 인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난 느끼는 생각이 네. 총기나 무기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잖아. 네. 거기다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게 사실 경찰이나 부패한 조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까지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사소하게 시작한 것처럼 그냥 마치 생존을 위해 시작한 것처럼 보여줬다가 나중에 가서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유로 뭐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네. 그것의 배후에는 부패한 나라가 있다는 것까지 밝혀주는 건데, 여기서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골목대장 느낌? 그러니까 골목에서 애들끼리 패거리가 몰려다니면서 시비 붙이는 거야. 뭐 나쁜 짓도 조금 할 수 있고, 한국이라 치면 뭐 도둑질도 좀 할 수 있고, 그렇죠. 벽에다 낙서도 좀 할 수 있고. 근데 아이들이 그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 이유는 무기가 없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른들이나 법의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치. 법의 힘이 무력화되어 있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른은 없고,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살해를 당하고 무서워서 저 아이들을 처리해달라고 뭐 청탁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갈등 구조나 이유나 서사 전개보다는 보는 내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총을 가졌을 때 대단치 않은 이유 가지고 전쟁의 명분이 되고, 그것이 정말 살인으로 번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게 너무 놀라운 거야. 네. 그게 실화라는 거고, 문제는. 방금 나온 얘기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목표는 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쟤도 그렇고, 쟤에게 살해당한 마약상들도 그렇고, 그리고 세누가도 그렇고, 부스카페는 마음은 먹지만 실행은 결국 못하죠.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고선 가는.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거든, 이건. 모두가 보스가 되길 꿈꿉니다.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쟤는 총으로, 그리고 부스카페는 카메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쵸. 근데 모두가 실패합니다. 특히 부스카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죽죠. 예를 들어서 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총기를 나눠준 애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살려준 내진이라는 인물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네드 같은 경우도 자신이 돌봐주던 아이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부스카페 같은 경우 물론 죽지는 않지만 자신이 열심히 찍은 사진은 결국 빛을 보지 못합니다. 굉장히 축소된 형태로 보도가 되죠. 모두가 실패하는 것이죠. 나도 확실히 재밌었던 점인 것 같은데, 자신의 선택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물론 이 영화는 편집 기술이라든지 플래시백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는 살인은 하지만 지들끼리는 장난인 것처럼 낄낄거리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연출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는데, 예. 부스카페라고 하는 인물을 넣음으로써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사건, 그들만의 갱의 이야기로만 끝났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잔인한 액션 영화 한 편 봤다라고 생각할 법한데, 다큐멘터리가 되죠. 근데 마지막에 갔을 때 제가 무기를 돈 주고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살해당했다고 볼 수 있겠지, 사실 쟤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자신의 거리낌 없이 카메라 앞에 들이댄 것. 그러면서 부스카페 사진에 찍히게 되고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일이 커지는 거죠. 근데 쟤는 멍청하게도 자신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졌다면서 좋아합니다. 그치, 제가 악당으로 명성을 떨쳤다고. 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이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도시가 왜 통제를 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 거대한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이런 도시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점에서 그쵸. 어느 정도 사회 고발적인 요소를 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 그게 난 이 영화의 큰 재미라고 생각해. 그들만의 이야기로만 끝났으면 왜 이런 도시가 있을까? 아이들한테 총 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만 끝났을 텐데 한층 더 씁쓸하게 생각할 만한 요소를 던져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영화의 깊이가 더 있는 것 같다. 엘리트 스쿼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한테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게 더 컸잖아. 요즘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트래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스티븐 네달레라고 예전에 빌리 엘리어트 만들었던 감독이신데, 그분이 만든 그 작품에서도 3명의 꼬마애가 주인공이야. 애들이 교육을 받거나 그러지를 못하잖아.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빈부격차도 심하고. 근데 돈이 갑자기 어디 숨겨져 있는 거를 애들이 알게 되고,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고서는 꿈을 찾아서 가는 건데,
그 사이사이마다 CIA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들 요소요소에 다 배치가 된 거야.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쓰레기 더미 산 위에서 돈을 뿌리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너무 일찍 애들이 깨닫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너무 강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도 어른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울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 시티 오브 갓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순환이 되잖아.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게 안타까울 따름이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총기가 합법화됐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는 하더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시티 오브 갓의 인물들이 물론 악랄합니다. 그래. 사악하고 도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크게 다르느냐 하면은 딱히 그렇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총기 합법화가 되고 이런 갱스터 조직이 생긴다. 특정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베네 같은 인물들을 꿈꾸면서 적당히 레드 같은 정의감을 표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좋은 점 중 하나라면은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의 알량한 도덕이 시원하게 박살나는 것. 예를 들어서 베네의 도덕심, 갱스터 적당히 하면 되지, 사람 죽여가면서 윽박지르면서 하냐 라는 것들은 보통 사람들의 도덕심에도 굉장한 호소력을 가집니다. 군대만 가도 그렇죠. 그리고 레드와 같은 정의감, 나의 연인과 나의 가족의 복수도 하고 이 지역을 정상화하겠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의는 허용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총 맞은 어린애를 돌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그딴 알량한 도덕심 따위 허울 뿐이라는 식으로 마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나. 그 정의감을 가진 인물이 결국 똑같은 인물로 변하는 과정도 그쵸. 굉장히 깔끔하게 잘 그려낸 것 같아. 예, 편집의 힘이 엄청나죠. 이건. 규칙, 뭐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예. 뭐 두 번째,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 세 번째, 예외가 규칙이 된다. 세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사람이 변질되는 걸 잘 표현한 영화는 그쵸.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해가 가잖아. 왜 예외가 규칙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중간 과정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 세 가지 시즌으로 설명하니까 오히려 더 깔끔해지지. 그런 요소를 보면은 그렇게 변하는 요소가 사이다스럽기까지도 해. 예. 굉장히 경쾌하면서 짜릿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인물들이 변하는 과정이 해방감을 가져준달까? 그쵸. 분명히 나쁜 짓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지. 이 점에서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 리얼리즘 영화로 떨어지지 않고 극 영화로서의 독자성을 갖추지 않았나. 사실 이런 영화는 사회 고발 혹은 현실 지향적인 리얼리즘적인 그런 다큐멘터리스러운 영화로 될 위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피했다는 거죠. 영화만의 고유성을 가지고서. 줄타기를 나는 잘한 것 같아. 줄타기라는 게 스릴이 있기 때문에 재밌다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거잖아, 사실은. 어른이 대상이 아니라 애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그랬잖아. 그 대상 선정에 대해서도 나는 그렇게 좋게 보는 바도 있고, 그래도 아쉬운 점들이 있다고 하면은 중간 부분에선 밋밋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전환이 돼서 나가는 부분 중에서 지루한 부분이 살짝 있기는 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좋게 보기는 했지. 나는 명주랑은 다르게 이 영화가 밋밋한 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시작부터 굉장히 파격적이거든? 아니 왜 닭을 잡는데 갑자기 총이 등장하고 경찰들이랑 갱이랑 왜 대치를 하지? 라고 하는 의문으로 시작하잖아. 그럼 갑자기 카메라가 360도로 뺑 돌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뭐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 결혼은 하고 싶은데 일은 하기 싫고 강도짓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자친구가.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제가 얼마나 폭력적인 놈인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 묶여있던 사람들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 그거를 굉장히 비참하게 카메라 속에 담아내고, 그리고 아이들이 상점 가서 털었을 때 청탁을 하잖아, 쟤한테.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애들 쏴버리잖아, 죽여버리고 불구 만들고. 근데 낄낄거리고 그 뒤에 있는 애들은 그런 거는 진짜 도덕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악마라고 보여질 정도의 집단인 모습인 거지. 그런 것만 봐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마약을 파는 공간이 있었잖아. 그 공간에 보스들이 계속 바뀌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쵸. 그 장면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잖아.
어떻게 보스들이 살해당했고 왜 바뀌었고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또 현실로 딱 다가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그런 점들이 정말 이 영화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어떻게든 재미나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려고 했는지 굉장히 재밌었고 특히나 네드라고 했나? 그 친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서 죽여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줄 법도 한데 그 선택이 어떻게 돌아왔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과돼 있어서 가슴자박이었다는 게 그것도 재밌었고 또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하필 신문에 실려가지고 분노하는 부스카페랑 또 여자 기자랑 집에 가서 어떻게 자게 됐는지 뭐 그런 얘기들도 난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사실 일반적인 대중들이 생각하지 못할 법한 이야기의 전개와 소재들을 가지고 진짜 테크니컬하게 계속 점치를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난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었어 정말로. 네, 그 외에 포인트로 한번 짚어볼 만한 게 방금 닭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영화는 동물들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개도 나오고 닭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소도 나오죠. 네. 개 같은 경우는 현실인 것 같아. 뼈 뜯고 있었잖아.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딱 사람들의 실상 아닐까? 시민들의 실상? 헝그리한 상태잖아. 얘가 뼈다귀밖에 안 남아가지고 개가. 닭은 닭한테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대치구도의 의미가 더 컸었던 것 같아서 인간 원초적인 느낌이 났어. 그런 동물들을 직접 사람의 손으로 자기가 먹기 위해 그냥 잡아서 먹고 그런 것도 굉장히 사실 원초적인 거잖아. 그리고 이 영화에서 다루는 것도 굉장히 날 것들이고 총을 가진 가장 순수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재미난 부가 요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닭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프닝에서 닭이 탈출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닭이 왜 탈출하느냐 보면은 다른 닭들이 죽어나가는 과정을 이 닭이 살펴보는 컷들이 보입니다. 아 그러네 맞다. 네. 동물 도축에 있어서 금기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같은 종 앞에서 죽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개 앞에서 개 안 죽이고 소 앞에서 소 안 죽이고 그런 거죠. 있었어? 물론 한국쯤 되면은 문명 사회에서는 통용되는 규칙이긴 한데 별로 그런 게 없어서 어쨌든 이 동물학대로 여겨지거든요 이런 거는. 그렇게 자신의 동료 닭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닭이 탈출을 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그 닭과 부스카페가 마주칩니다. 그리고 부스카페가 내레이션을 하죠. 이 시티 오브 갓에서는 도망치든 그냥 가만히 있든 죽기는 매일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닭의 사정과 정확히 겹쳐지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있던 닭들이나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 닭이나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부스카페도 마찬가지고 부스카페는 이 시티 오브 갓에서 반쯤 이탈한 사람이잖아요. 도망친 닭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제라든가 네드 같은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죽죠. 이 점에서 닭이 굉장히 잘 활용된 장치라고 봤고 그리고 또 하나 소 같은 경우 소가 언제 등장하냐면은 쟤가 꼬맹이들 붙잡아가지고 혼내주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꼬맹이들이 뭘 먹고 있었냐면 닭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맞아. 털어가지고 닭을 먹는 거죠. 근데 갑자기 쟤가 등장해서 꼬맹이들을 혼내줍니다. 이때 소가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대비시켜보면은 꼬맹이들은 고작 닭이나 뜯어먹을 뿐이지만 이 쟤의 패거리들은 그거보다 한층 위라서 소조차 경천동지 시킬 정도라는 거죠. 소도 쟤를 피해서 도망다닐 정도고. 근데 재밌는 건 이 쟤가 이 꼬맹이들에게 총 나눠줬다가 나중에 죽는다는 거고. 구성을 잘한 게 아닌가. 전복에 전복이 거듭되는. 빈털터리가 되니까 좀 그 과정에서 동물들이 아주 핵심적인 소재로 쓰였고. 그리고 또 포인트 쟤랑 세누라가 인종이 백인하고 흑인이잖아요. 물론 영화가 끝날 때는 그냥 쟤 몰락으로만 나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세누라 쪽이 갱으로서의 발전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는 이거는 감독이 크게 의도한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신문사 기자들이에요. 이 부스카페가 사진을 다른 기자에게 부탁해서 인화하다가 신문으로 보도가 되죠.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그러면서 쟤와 그의 패거리들이 전국에 소개가 되죠. 그리고 부스카페는 그것을 보고 당황해가지고 항의를 하고요. 근데 여차저차 얘기가 잘 맞아가지고 부스카페를 시티 오브 갓에 다시 투입시켜가지고 제 사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찍어보도록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배려가 없는 거죠.
실제로 제와 제 패거리는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부스카페가 카메라로 자신들 찍어주길 바라긴 했지만 맞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은 부스카페가 판단했듯이 시티오버가스로 돌아가면 나는 쟤에게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부스카페는 아직 미성년자죠. 아직 어린애란 말이에요. 그러네. 근데 신문사 기자들은 야 너 아니면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너가 들어가서 좀 찍어줘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특종의 눈먼 거지. 네, 사실 어른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빈민가 아이에게 이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이 그런 부탁한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둔감하다는 거죠. 물론 감독은 이걸 의도했을 것 같진 않아요. 딱히 이 신문사 기자들을 딱히 고발한다든가 이들의 인식 부족에 대해서 폭로한다든가 이런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영화로서 제시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별 생각이 없구나, 별로 다를 게 없구나 라는 게 카메라에 직접 제시가 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감독의 의도를 영화가 뛰어넘은 거죠. 감독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도덕적 포지션에 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자랑 잠자리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이 든 거지. 그걸로 갖다 퉁치려고 사진 갖다가 나는 그렇게 봤거든. 그렇게 눈먼 그 어른들이 그 잡자들이 나는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들거든. 영화에서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그런 쪽으로 감독이 만들었으면 꽤 설득력이 있었겠네. 내가 감독이었으면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긴 해. 근데 그것도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되는 게 마치 시티 오브 갓에 돈을 대는 사람들이 배부르듯이 신문사들도 마찬가지인 그쵸. 거지. 그런 소재를 통해서 자신들이 배불리기 위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의 집합체가 시티 오브 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집합. 그곳이 왜 없어지지 않는가는 마치 인간의 탐욕이 왜 끝도 없이 자라날까? 왜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수준의 문제나 명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인트를 짚을 만큼 짚어봤고요. 네. 다음으로 우리가 보통 명장면을 따로 이렇게 추출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특정 장면을 정해가지고 평가하면서 이 영화의 연출상의 특징 이런 거를 짚어보는 거죠. 나는 벤에 죽는 장면에서 그거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이 든 게 마치 테크노장에서 테크노 추듯이 죽죠 사람이. 사실 그 일이 있기 전에 제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남자애 춤추게 시키고 로켓은 헤드폰으로 노래 듣고 있고 그리고 벤에는 마약 팔고 있고 그런 세 번의 구도를 보여주다가 한꺼번에 모으는 거 아니야? 그치. 그 사건으로 갔다가 조금 정신 없을 수도 있어 사실은. 눈 따가워 죽겠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장면이 포인트로 모여지니까 한 번에 쾅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편집이랑 촬영을 참 잘한 것 같아. 나는 이 영화의 명장면이라고 뽑을 수 있는 거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회상으로 360도 돌아가는 장면이 최고의 스타트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화려하기도 하고 편집이 촬영도 현란하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살인하거나 살인당하는 장면이야. 그 장면을 나는 무채색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다른 요소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역동적이기까지 할 정도로 만들어 놓는데 누군가 살해당하고 죽는 장면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죽고 끝나. 총 맞고 끝나. 쟤가 죽는 장면도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그냥 꼬마애들 여럿이 와갖고 총 쏴버리고 죽어. 그리고 그냥 부스카페가 와서 그냥 사진만 촬영해버리고 끝나. 되게 무미건조하지. 한 사람의 생명의 끝이 그걸 본 관객 입장에선 너무 허무하고 황당한 거야. 허무할 수도 있지. 어린아이들이 유언 하나 없이 하는 소리 하나 없이 그냥 죽여버린단 말이야 영화에서도. 근데 문제는 그게 현실에서는 일상다반사인 거고 리뷰에선 무척이나 현란한 영화가 막상 사람 죽일 때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듯이 죽여버리니까 오 대단한 충격이지. 그리고 너무 건조한 느낌인 거고 진짜 스타일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느 때 힘을 줘야 되고 어느 때 힘을 빼야 될지를 아는 감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연출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티 오브 갓에서는 인명이 의미도 뭐 가치도 없는 동물의 목숨과 똑같다는 거죠. 이게 이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된 동물들의 이미지와 맞다는 거고 개나 닭이나 소나 인간이나 다 똑같다는 똑같죠.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 시퀀스 처음에 닭 그 잡는 장면부터 쭉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칼과 그 닭털과 개육이 컷을 통해서 어우러지면서 왜 이 닭이 탈출할 수밖에 없는지 동기부여해주고 닭의 탈출 장면도 정말 처절하게 이 닭이 살아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것들이 부스카프와 겹쳐지고 근데 그 장면만 봤을 때 이냐리투가 생각나기도 했어. 그렇죠. 그 이냐리투의 아모너스 페로스라는 영화 있거든요. 인간이나 개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인데 좀 많이 들었어. 여기서는 인간이나 닭이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죠. 전반적으로 이 영화의 편집 페이스는 굉장히 빠릅니다. 빨라요. 정신이 번잡할 수 있어요. 근데 딱히 그렇지 않다는 거. 여기까지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봤고요. 네. 마무리로 총평을 하면서 개인 소감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다가 어쩌다가 드라마를 봤는데 제오공화국을 봤어요. 근데 이거랑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거야. 베네라는 애가 비서실장 같고 제가 전두환 같아. 그 군부 그런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마디로 평하자면은 핏빛 소년공화국 뭐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거예요. 소년공화국. 현지인 분들도 차라리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치안이 취약하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 이게 십몇 년이 지나가도 변하지를 않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저의 평점은 4점 정도 주고 싶고요. 사실 불편한 영화일 수도 있거든 이게. 그런 면도 있고 지루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 개씩 깎아서 4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 영화를 맨 처음에 제목을 들었을 때 시티 오브 갓이잖아요. 네. 왜 이런 제목인지 사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도시가 이름이 왜 그런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보는 내내 사실 시티 오브 갓인가 그리고 왜 그런 이름을 가진 곳에서 하필 이렇게 잔인한 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계속 방관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성경 구절이 계속 생각나더라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사실은 성경 구절에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이 칼이라고 하는 요소 굉장히 맞닿는 지점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들게 됐습니다. 뭐 리우라고 하면은 큰 동상 있잖아. 손 벌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도 계속 떠오르면서 되게 아이러니하다. 영화 자체도 계속 아이러니함으로 이끌고 가기도 하는데 이 마을의 이름도 그렇고 그 마을에서 행해지는 자행되는 일들도 그렇고 신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의 이미지랑은 다른 행동들이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다. 뭐라고 간단하게 내가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줄 평은 인간의 탐욕과 시티 오브 갓의 지향점은 같다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별점은 4.5점 주고 싶습니다. 0.5점을 뺀 이유는 너무 잔인해요 사실. 시체를 절단내고 이런 잔인함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들이 되고 싶은 게 갱의 두목이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야. 아니 제대로 된 교육자만 있어도 아이들이 난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래요. 아니 뭐 소방관 되고 싶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요. 이런 게 어린아이들이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난 갱스터의 두목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없을걸? 하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총으로 쏘고 내가 살아남아서 이곳의 권력을 다지겠어 라고 하는 게 이쪽 동네 아이들일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잔인해.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살인하잖아. 나 그게 너무 끔찍하더라고 진짜. 그런 요소가 견디기 어려웠다. 맨눈으로 뜨고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들이라서 그거가 어려워서 버티기. 저는 일단 이 영화의 제목은 절대적으로 시티 오브 갓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신 하면은 가장 대세인 게 아무래도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이니까 그렇죠. 뭐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그런 것들은 모두 유일신을 믿고 있고 인격신이죠. 그래서 신에 대한 이미지를 사랑이나 심판, 구원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신에게는 적아가 없습니다. 신에게는 적도 없고 아군도 없죠. 그냥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존재의 근거에 의해서 누군가는 천국에 보내고 누군가는 지옥에 보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이나 선악과는 전혀 다른 곳에 신의 선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이고 법칙이죠. 그게 그리고 세상이고 자연인 거죠.
그리고 그 자연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이 시티 오브 갓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곳은 갓의 도시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야말로 자연의 도시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목해 본 점이라면은 아까도 잠시 언급한 거지만 감독의 의도를 뛰어넘은 부분들이 엿보인다는 거. 예를 들어서 분화라면이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쫄다고 하면 데려와가지고 으름장 논 다음에 풀어주는 뭐 이런 장면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유치했거든. 이런 거는 너무 과시적인 테크닉이 아닌가, 뭐 도치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들이 딱히 그렇게 심각하게 거슬리진 않는다는 거죠. 맞아. 왜냐하면은 그런 투박함조차, 그런 정신없음조차 이 영화의 맥락하고 너무 잘 맞거든요. 그치. 영화가 좀 난장판처럼 연출되는 것 같아도 그게 현실을 너무 잘 묘사하니까 이게 잘 맞다는 거예요. 물론 감독은 그런 걸 원하진 않았겠죠. 특별히 의도적으로 개판스러운 그런 연출을 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영화의 맛을 오히려 더 잘 살려주는 면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영화든 소설이든 특정한 예술 작품을 작가의 의도, 감독의 의도에 종속시켜서 볼 필요는 없고,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맥락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감독이 비록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들을 미처 잘 처리하지 못했지만 그것들이 작품에 오히려 더 풍성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스카페가 마지막에 제 패거리와 세누아 패거리 결전 직전에 제 패거리를 사진으로 찍잖아요. 근데 그때 카메라를 찍으면서 총성이 울립니다. 그리고 총을 맞고 쓰러지는 제 패거리의 인물이 사진에 그대로 잡히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죠. 카메라도 총과 같다. 근데 이 영화 끝까지 보면은 사실 카메라가 굉장히 무력하거든요.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잖아요. 효과 없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감독이 그렇게 선명한 판단을 가지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내가 카메라가 총인 것처럼 보여주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줄 거라고 계획하고 찍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감독의 의도는 아니지만 이 작품의 의도가 관객인 나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조각상이 살아나는 거죠. 애초에 만들었던 의도를 뛰어넘는 형태로 작품이 더 살아나는, 뭐 이런 걸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 메이렐레스 감독이 이후에 시티 오브 갓 같은 걸작을 못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단점이구나. 자기 의도대로만 됐어 영화가. 그게 단점이었어. 진짜 최고로 까는 거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굉장히 잘 될 수도 있다는 거. 네. 점수는 4점을 주고 싶고요. 네.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한 번쯤 배웠을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한 토마스 홉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인물이 리바이어던에서 적은 구절 중에 그것이 있습니다. 네.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며 짧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리우 올림픽이 다 폐회식 하는 이 시점에서 잘 들고 오시긴 했네요, 영화를. 참, 어떻게 시티 오브가 결말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폐회식이. 네. 다음 플러스는 명주군인데 좋은 영화로 아마 들고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천자 인셉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셉션이요? 네. 알겠습니다. 별로 할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시사회 다 돌아다녔거든요. 볼 게 없어요. 인셉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셉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85회 시티 오브 갓 편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명주군의 영화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